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도 얘기했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내가 생각했다. 결론은 시공간은 없다는 얘기다. 시간과 공간은 없다. 이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없다 그러니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다른 의미로 말하는구나. 구조론 이런 거니까 에너지도 다 생겨난다. 에너지와 시공간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옛날에는 공간이 이렇게 모논종이처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물질이 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시공간 개념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조금 헷갈린 얘기를 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아인슈타인 얘기나 이 뉴턴 얘기나 별 차이가 없어. 전통적인 얘기나 뭐 공간이 휘어졌다는 얘기나 그 말이지. 휘어졌거나 안 휘어졌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뭐 좀 해봤자 전통적인 개념과 별 차이가 없다. 약간 차이가 있고, 양자역학은 전통적인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 양자역학은 너무 수학에 빠져 있어가지고 수학자들이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거지 모형이 없어. 모형을 제시하지 못한다. 구조론적으로 이렇게 어떤 물질이 있다면 이 물질이 방향을 트는 것이 공간이다. 그걸 반복하는 것이 시간이다.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조건문이 공간이고 반복문이 시간인데,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시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빅뱅 이전이 없다. 빅뱅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있다면 이 우주 바깥이 없다는 거죠. 이 바깥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거나 저 방향으로 계속 가면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 쪽으로 가고 한 사람 쪽으로 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질이라고 치고 물질이 각자 이렇게 시공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이 이렇게 엉켜버리면, 잔뜩 붙어버리면 이제 방향이 생기는, 동서남북이 생긴다고.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동서남북이 안 생긴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이 거리나 이 거리나 같다는 거지. 우리는 이 거리는 가깝고 이 거리는 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냐 이제. 우리 우주 공간을 지금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우주 공간에 굉장히 구멍들이 많이 쓸 수 있다고.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나 이렇게 휘어져 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냥 직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한 거고 실제로는 최단거리가 있을 뿐이에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직선이라는 게 없어. 직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뻥뻥 뚫려 있으면 붙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직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바깥으로 팽창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에서 팽창한다. 안에서 이렇게 공간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전이 풀고 있는 거 거품처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양팔을 벌리면 양쪽으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팔을 벌리면 한 사람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 이쪽으로 간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을 보거나 서쪽을 볼 때 실제로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어느 쪽을 보든 실제로는 같은 방향을 보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다. 그래서 이쪽이 동쪽, 이쪽 서쪽이 아니라 이쪽이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우주의 바깥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주의 바깥으로 계속 나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인다고. 휘어져 가는 걸로 보이지 않아.
그냥 우리가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관념이지 실제로 우주 안에 직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나는 진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직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다. 요즘 프로야구도 보면 옛날에는 직구라 그랬다고. 요즘은 직구가 어디냐 이랬어. 그냥 패스트볼이라 그래. 변화구도 없어. 이제 브레이킹 볼 뭐 그러고. 직구냐 변화구냐 이 전통적인 관념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직구라는 공간 자체가 없다. 그냥 패스트볼이 좋으니까. 제일 빠른 길이 직선이다. 이러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기존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관점.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시공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이거 진짜 말이 되네 싶어서 아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이걸 직관적으로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되면 결국 그 우주는 양자역학적으로 확률로 되어 있다. 하지만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명확한 증명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인슈타인은 이런 식으로 신이 주사위를 던진다는 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아인슈타인이 풀로 내가 설득해 주겠어. 들어가봐. 아인슈타인 와봐. 요 모형으로 납득시키면 아인슈타인 안 왔네 그러고 아 납득했어 하고 이해를 할 것 같아. 이 모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납득을 못한다. 이 모형으로 보면 그 미리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결정론을 다 때려 부순 건데 그래놓고 아인슈타인 본인은 결정론적 사고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그냥 휘어진다 이렇게 약간 비틀어진다 이거지 근본적으로 그 시공간의 어떤 시공간과 물질을 분리해놓은 분리의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났다. 구조론은 시공간은 시공과 물질을 완전히 결합시켜서 한 개로 본다. 그 말은 진공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공이 없다는 거예요. 진공이 없다. 그럼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질이 지나간 자취라는 거예요. 물질이 진공을 만들어냈다. 수수한 진공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뭐 암흑 물질은 암흑 에너지나 이런 식으로 아직 그 인간이 분명하지 못했을 뿐 진공은 없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그 수학자들이 그냥 수학적인 구조 안에서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구조 안에서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략을 짤 때 보통 보면 머리가 좋은 놈이 머리가 나쁜 놈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과연 그러냐 이게 항상 머리 나쁜 놈이 이겨요. 왜냐면 머리 좋은 놈이 이기려면 한번 져줘야 돼요. 상대를 속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 좋은 놈은 머리 나쁜 놈을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확률이 집적된 것이고 양자 단계에서 확률이 굉장히 주사를 딱 한 번 던졌을 때는 머리 나쁜 놈이 이겨야 두 번 던졌을 때 머리 좋은 놈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정론적 사고에서는 길을 잘 찾아가는 놈이 이긴다. 길을 이렇게 헤매는 놈이 진다 이건데 구조론적 사고에서는 이기는 놈은 일부러 길을 이렇게 헤매. 그럼 얘가 따라올 거 아니야. 따라오게 해놓고 자기 길로 가버려. 여기를 알고 있지만 이 길을 안 가. 여기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를 가면 상대적으로 따라온다고 이명박이처럼 노무현 하는 거 보고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다가 상대가 따라오면 이거 갑니다. 상대를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측 가능한 그런 구조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문이 비교다. 그 말이 굉장히 영감을 주는 말이었는데 그 상대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만들어내는 게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답을 알고 있어. 뭐 정답을 찾아가는 놈은 저.
근데 민주당이 새누리당한테 계속 지금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이기는 방법은 새누리당 속이는 거지 정답을 아는 게 아니야. 정답을 알면 새누리당이 뭘 뺏겨. 그래서 항상 보면 이번은 복지로 이길 수 있어. 그럼 새누리가 우리가 복지 이래가지고 새누리가 민주당 걸 싹 카피해서 써먹는다고. 그럼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이기려면 속여야 돼요. 반대로 자기가 선부처로 삼고 있는 어떤 핵심을 숨기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놈이 오히려 저 현실은 똑똑한 놈이 저리고 멍청한 놈이 이긴다는 거죠. 똑똑한 놈은 같은 똑똑한 놈끼리 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맞추다가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다 훔쳐가버려요. 멍청한 놈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지 않아.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요.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전술을 훔치자고 전술이 없어. 그래서 멍청한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똑똑한 놈이 멍청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상대방을 뒤통수 치는 놈이 이겨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생각해야지 게임 자체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바둑을 둔다 해도 상대방보다 반집을 이기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두면 상대방도 합리적으로 둔다. 오히려 내가 엉뚱한 데를 두면 상대방도 엉뚱한 데를 둬. 그래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생각해야지 바둑판 자체를 연구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돼. 이런 근본적으로 세계관에 대한 어떤 태도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다른 관점이라. 이게 중요한 건 국가라든가 모든 어떤 의사결정 모델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인간을 그냥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각자에다가 어떤 틀을 부여할 것이냐. 이게 좀 공산주의고 이게 자본주의인데 이건 중앙집권적이고 이게 지방집권적이다. 일본했던 것은 이전 지방분권으로 가다가 중앙집권으로 틀어버렸기 때문에 일본이 강해진 거예요. 이렇게 중앙집권으로 가면 공산주의식으로 하면 어떤 틀에다가 맞추면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독창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모델에서 자본주의적인 구조, 어떤 경쟁 구조에 있어야지 이런 어떤 틀에다가 인간을 가두려는 그런 생각은 이건 100% 지게 되어 있는 잘못된 구조라. 이기는 건 어떠냐면 요 구조로 있다가 어떤 승부처럼 요걸 바꾸는 거예요. 승부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하다가 어떤 전쟁 상황이 닥치면 갑자기 전체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자유로운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기 위함이지만 이 구조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 구조를 왜냐면 항상 중간에 한 번씩 반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를 그냥 절대로 바로 안 가. 처음에 이렇게 가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거고 상대방을 속인 다음에 다시 좁아서 이렇게 한번 틀어야 돼. 그런 한 번씩 방향을 트는 구조가 없으면 그 팀은 100% 지는 팀이다. 반드시 중간에 한 번씩 바꿔. 처음부터 모든 걸 사전에 계획한 그대로 반드시 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검색을 해보고 좀 찾아봤는데 기독교 신도가 보면 이것이 모르는 주제에 멍청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내가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야. 조금 검색해보니까 그것은 너희 말이다. 이게 이제 가야바가 제사장인데 예수한테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사람의 아들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예수 평소에는 나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고 근데 뭐 그걸 예수가 어떤 뜻으로 사용했건 간에 그거는 2000년 전 얘기고 현대인이 현대의 아들 자식 이런 관점으로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부족민들은 아버지 이름을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이러면 제 아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 아마존 이런 데 TV, MBC TV에 가서 아마존은 눈물 촬영하면서 너 아빠냐? 그럼 그럼 나 아빠야. 아빠구나. 착각하는 건데 남자라는 뜻이야. 우리말 또 원래 아빠, 엄마 다 남자, 여자라는 뜻이에요. 엄마, 어미니까 여자죠. 엄마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고 아빠는 그냥
남자 수컷이란 뜻이지 친아버지 친엄마 이거는 굉장히 몽댕이들이 하는 얘기야. 이거 알았다면 굉장히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족민들한테 대부분 가면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럼 너 어떻게 태어났냐고. 황사가 부러진 거 아니었어.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태어났다 생각하고 있지. 아, 아빠하고 엄마하고 응응을 해서 태어났구나. 이거 아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건 진짜 지식인들이 아는 거고, 대부분 부족민들은 그냥 사람 그냥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닮았잖아. 그럼 우리 사촌도 닮았는데 안 닮은 사람이 있어. 부족민 시족이기 때문에 부족민 다 얼굴 닮았어요. 지금도 뭐 조회족이 보면 다 닮았어. 자세히 보라고 다 얼굴 닮았어. 안 닮은 사람이 없어. 예수가 그것은 너희 말이다.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인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바깥을 바라보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의 관념이고, 우리 인간들이 깊은 어떤 말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예수한테 너 하나님 아들이야 한 말은 예수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그런 말을 자기 소개가 된다. 그리고 그 가야바의 연호는 하나님과의 아들은 결국 유전자적인 어떤 혈연관계다. 이런 유전자 안에 영이 존재한다. 이 말은 영원 물질성입니다. 영원 물질이 있다. 가야바의 관점은 영원한 물질이다. 이건 영원 부정설이에요. 이 말은 결국 가야바는 인간이 영혼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영혼이 있다는 거고 영원 물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저울로 재봤는데 영혼이 싹 빠져나갈 때 사람 체중이 0.1g 줄었다 이거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자기가 영혼 무게를 재봤는데 영혼이 뭐 0.03g이다 그러고 막. 그럼 그게 영혼이 아니지 물질이지. 그게 어떻게 영혼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하는 얘기고 물질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언어는 영적인 언어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영혼을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가야바는 영혼을 부정했다. 가야바는 사이다 이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영혼은 영혼이 아니면 영혼은 물질이 아니다. 영혼은 의사소통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복제품이라면 그 인간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개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지만 2000년 혹은 1만 년 동안 누적된 인류 전체의 생각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고 그걸 가야바가 알아들을 리가 없지. 가야바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 예수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래서 가야바가 이거 하나님 아들이면 호적동본 떼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부정했다. 네,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가야바고 이게 예수라면 이 거리는 0이라는 거죠. 가야바와 예수는 결국 같은 사람이다. 인간도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 단지 포지션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예수의 관점이죠. 근본적으로 예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쓴 겁니다. 이 얘기는 기독교도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냥 기독교도들은 영혼을 부정하기 때문에 말로는 영혼을 인정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영혼을 저울에 달아보고 뭐 상불합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어떤 독립적인 개체들의 어떤 연합으로 해야 된다. 국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국가가 이렇게 있고 내 안에 국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턴적 세계관, 구조론적 세계관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조선군이 전멸을 해버리고 딱 한 명 살아남았다. 그 사람은 사단장이면서 대통령이면서 국민이면서 대법관이면서 국회의장이면서 다 겸하고 있는 거라. 자기 혼자가 국민이기도 하고 대통령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참모장이기도 하고 다 되는 거라. 한 사람 안에 국가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저 사람 안에도 국가가 있어요. 이 둘이 겹치는 거는 수학적으로 이제 소거해서 한 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5천만 개의 국민이 있는데 국가가 있는데 5천만 개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근데 같은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수학적으로 소거해서 한 개로 치는 거지 실제로는 5천만 개의 국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이 국가다 이렇게 해요. 말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이 국가다 아 좋아 국민이 국가다 생각하고 실제로 이걸로 생각하면 그건 좀 아닌 거 아니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구조로 뇌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어서 그래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이 국가라는 걸 납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예수로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예수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언어는 하나님의 아들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는 아니니까 안 할래.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지. 그건 양체지. 예수가 십자가로 갔으면 자기도 십자가로 가야지. 그래서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 이것도 나 우연히 알게 됐는데 아타리라는 회사가 게임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냐 뭐 별별 얘기가 나오는데 망하는 게 정상이다 이게 대주장이고 이 얘기의 핵심은 인간은 저질이다. 인간 저질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저질로 만들어야 돼. 근데 누군가가 양지를 딱 들고 나오는 순간 망한다는 거죠. 그 양지는 뭐냐면 신분상승이다. 실제로 이제 뭐 기록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신분상승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 신분상승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내가 복장을 좋아한다. 그 복장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남을 이긴다는 데 내가 낚시를 좋아한다면 낚시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낚시 하수들한테 쟤는 하수네 나보다 좀 떨어지는 거 쟤 초짜네 딱 봐도 초짜네 그리고 나는 고수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 낚시라는 그 구조 안에서 자기 위치를 올리는데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질이라고 하냐 이말은 사람들은 원래 그 아주 저질에 반응을 해요. 진짜 저질 좋아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딱 두 개를 갖다 놓고 선택을 하면 대부분 나쁜 걸 선택. 좋은 건 부담이 된다. 근데 어느 순간 좋은 걸 선택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어. 그럼 뭘 하냐면 제일 나쁜 걸 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막 나쁜 걸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나도 하고 있는 건 이제 기분 나빠. 그때부터 이제 쟤는 나쁜 것 나는 좋은 것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기는 신분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해도 막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좋은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질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아닌데 나는 좋은 게 좋던데 하는데 그 사람 이미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저질이 내가 봐도 요즘은 이제 힙합 하는 애들 같은데 딱 들어보니까 저질이더라고. 저질이면 그게 대박 조짐이에요. 그러니까 힙합은 내가 딱 들어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는데 도끼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막 옛날에는 랩 자랑을 했대. 노래 가사가 막 나는 랩을 잘하는데 쟤는 존나 못하지 이러고. 근데 요즘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1년에 10억 버는데 나는 돈을 버는데 쟤는 돈이 없지. 이게 이제 걔 노래 가사라는 거야. 그 노래 가사가 전부 자기 돈잖아요. 자기 자랑. 저런저런만 자기 소개. 근데 딱 들어보니 존나 저질이야.
다 자기 자랑. 내 집에 돈 많아. 나 집에 롤스로이스 있어. 그렇고 벤츠도 있어. 뭐도 있어. 그게 노래 가사라는 게 자세히 들어보진 않은데 하여튼 도끼 노래 가사가 다 저질인데 그게 저질이 대박의 어떤 조건인 거죠. 근데 그 저질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안에 신분 상승이 있어야 된다. 저질 중에서도 쟤는 저질 중에 저질이야. 나는 괜찮은 저질이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예술의 어떤 본질은 저질이다. 그래서 딴지일보가 그 이발소 그림을 재평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발소 그림이 저질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맛이 간 거라고. 그건 그냥 저질이야. 저질이면서 양질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아타리가 게임을 저질 게임 만들었는데 왜 저질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저질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게임팩 안에 그 한 게임이 100개, 300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해보는 인간이 있어. 오락실에 있는 게임 다 똑같은 거라고. 원리가 똑같아. 그림만 다를 뿐이야. 근데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오락실에 있는 모든 게임 다 한 번씩 해봐. 나 같으면 한두 번 해보다가 아 이건 할게 못해 하고 나오겠는데 왜냐 똑같잖아. 근데 그걸 다 해보는 인간이 있고 남들도 따라하면 결국 전 국민이 그걸 다 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전국적으로 다 망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말 연속으로 저질이거든.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저질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저질로 계속 가면 양질이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이제 하루아침에 망한다. 무슨 얘기죠? 이소룡이 나타나기 전에는 영화가 다 저질이었어. 다 막 칼싸움하고 그냥 주인공도 못생겼고 막 형편없는 뭐 네파리 검객 시리즈 뭐 이런 건데 그때 다 그걸 재밌다고 봤다고 그래. 아 재밌네. 이소룡 영화가 딱 나올 수가 저 저질 그거 안 보는 거야. 뭐가 다른 이소룡 영화는 외국인을 패줘. 외국인을 팬다고. 근데 이소룡 나오기 전에 중국을 패는 거야. 같은 중국끼리 고부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맨날 그러고 있다가 외국인을 패니까 아 좋네. 아 뭔가 신풍상승한 거. 그래서 이소룡 영화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 보니까 뭐 체코, 헝가리 이런 데야. 체코, 헝가리 그 나라 이소룡 동상도 세워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소룡을 좋아할까 생각해보니까 백인들은 열등감이 있어. 슬라브족인데 아, 저 백인, 저 이탈리안 놈, 영국 놈, 미국 놈 이걸 패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 좋아 그런 거야. 걔도 동유럽 사람들은 또 열등감이 있어. 그래서 이소룡 영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술의 어떤 본질은 저질이면서 신분 상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저질에 반응하고 반응을 하긴 하는데 단지 반응할 뿐이라는 거죠. 야동하고 같은데 사람들이 야동을 존나게 많이 보는데 다양하게 봐. 근데 한 번도 진지하게 안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야동을 좋아하네. 그럼 내가 야동을 보니까 다 저질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양질의 야동을 만들겠어. 그래서 그 무슨 집 맞나? 그 영화 만든 사람이 피조개 무태 오르다. 원수에서는 물건이고 망했지. 근데 그 영화가 내가 봤을 때 어제나 좀 굉장히 좀 괜찮은 영화일 것 같아. 제목부터 뭔가 괜찮아. 그래서 괜찮은 야동을 만들면 안 팔린다는 거지. 그래서 괜찮은 그 성인 영화로 딱 한 개 매춘. 그때 42만 관객을 서울에서 불러와서 다 대박 났다고 난리 나가지고 이제 그 김용옥인가? 걔가 뭐 깜동인지 의동인지 이거 만들어놨더니 완전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딱 한 편밖에 대박이 안 난 거야. 그 따라 한 놈은 다 망했어. 그러니까 야한 영화는 흥행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야한 영화를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 보는 사람이 있는데 진지하게 안 봐. 그냥 근성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영화가 없으면 사람들이 계속 나쁜 영화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저질이야. 나쁜 짓 하는 거야. 근데 왜 안 하냐? 신분 상승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신분 상승의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면 계속 사람들이 나쁜 걸 하게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개고기 먹고 그냥 복작 덮고 이렇게 산다고 좋잖아. 복작 좋아. 좋네. 근데 그래가 저 이란 중국 놈들한테 착취해 볼 수 있냐 우리가. 우리가 개고기 먹고 복작 덮고 이래가지고는 중국인을 착취할 수가 없잖아. 그럼 아 맞네. 저 중국 호구들을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서는 우리 좀 수준을 높여야 돼. 그럼 갑자기 목에 힘 따가지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예술인들도 옛날 이제 전통 춤
전통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냥 시골에서 그냥 할머니들하고 그냥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인간문화재에 딱 지정해주고 갑자기 춤은 그렇게 추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춰! 그렇게 돈 틀렸어! 아까 손가락 보고 틀렸어! 그러고 원래 안 그랬다고! 원래는 마음대로 해! 뭐 기분 좋게 하는 게 춤이야! 우리 춤이라는 것은 그냥 이야! 그러고 국가에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는 딱 순간 바뀌어. 딱 순간 목에 기버스가 딱 들어가고 이건 춤이 아니야! 그게 춤이야! 손을 내고 막 자유롭게 추면 안 돼! 엄격하게 해야 돼! 사람들 해야! 그러고 막 이 신분상승 이렇게 그게 이제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보다는 심각하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 1950년대까지 미국에서 피아니스트는 인정을 못 받았어. 너 피아노 좀 치네. 너 어디서 배웠어? 그럼 사실은 러시아에서 이민 왔거든요. 얼마나 지나야 돼. 사실 미국 놈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모스크바에서 좀 했는데 제가 미랑선 타고 왔거든요. 그럼 와, 제가 러시아 피아니스트 러시아지. 그러고 내가 미국 출신이다 그러면 집에 가시! 쫓아버려. 그러니까 미국 출신 피아니스트는 절대 인정.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출신 피아니스트 인정 안 해요. 무조건 외국에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그 라이터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는데 죽을 때까지 대접을 못 받았어요. 서미소년 협회에서 과학자들이 야, 너 훔쳤잖아. 그게 비행기냐 그러고 계속 시비를 해가지고 소송 걸고 난리 나가지고 미국에서 한 푼도 못 벌었어. 근데 라이터 형제를 알아준 게 프랑스라고. 프랑스에서 제발 와달라 해가지고 막 영예 박사, 막 교수 막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미국은 그 새끼 자전거포 하던 새끼 아니야 이러고 막.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자기들은 미국이란 열등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미국 놈을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대단한 대학 교수가 아니고 자전거포 하던 놈이 비행기를 만든다. 이게 미국은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신분상승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풍조가 바뀐 게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니까 그때부터 좋은 게 미국 것이야. 미국 것은 좋은 것이야 하고 미국이 생각을 바꾼 거야.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미제를 썼다. 그전에는 미국 놈도 미제를 잘 안 좋아했어. 미제하면 안 알아줬어. 그래서 이런 게 보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한계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게 많은 게 그래서 일본인이 최근에 21세기 어떤 문화를 거의 다 만들었어요. 젠 스타일이 21세기 흐름 다 만들었는데 정작 일본에서 망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프랑스 사람들이 일본하면 겁도 주는데 정작 일본 사람이 일본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류 드라마 보고 막 한국 좋네 그러고 일본 사람이 일본 거를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 상승이라는 본질을 일본 작가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의 젠 스타일이 굉장히 저거 딱 봐도 양반이네. 양반 폼이잖아. 일본 건축이라든가 뭐 도자기라든가 딱 봐도 양반 양식이라. 그래서 일본 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조선에서 배워간 거예요. 일본의 어떤 그 스타일이 사실 조선 것을 그냥 카피한 거예요. 근데 정작 일본 놈들은 그걸 신분 상승이라고 관점에서 안 보기 때문에 점점 격이 떨어져. 일본 만화도 없고 내가 요즘 봤을 때는 조금 이 신분 상승이라는 어떤 핵심이 빠져있어. 미국 놈들은 자꾸 외계인으로 신분 상승하려고 그러는데 슈퍼맨 뭐 이런 식으로 외계로 진출하려는 것 자체가 어떤 신분 상승이라는 어떤 본질을 쥐고 있다고 미국 놈들. 미국 놈들 오히려 애니메이션에서도 조금 그 신분 상승이라는 예술의 어떤 본질에 가깝고 반대로 일본은 그 인기 애니메이션 또 보면 중학생이 주인공이고 신분 하락이야. 그러니까 미국 만화는 다 애들이 보는 거라고. 일본 만화나 미국 만화 다 애들이 보는데 미국 만화는 어른 만화야. 슈퍼맨이나 뭐 아이언맨이 어른이라고 애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일본은 주인공이 아직 어린애다. 신세기 에반게리온 그런 것도 어린애가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라는 어떤 핵심이 빠져있고 대신 허무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결국 허무주의에 대한 대안은 신분 상승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한류 드라마가 신분 상승이라는 본질을 조금 잡고 있다.
그래서 한류 드라마가 그런 이유가 일본의 기술을 배웠으면서도 그게 또 신분 상승이라는 본질을 그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안 보지만 맨날 재벌 회장 이야기 나오고 막 하인과 재벌 회장의 어떤 신분 갈등을 드라마의 어떤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류 드라마가 뜨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신분 상승이라는 어떤 본질을 완전히 배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노골적으로 난 양반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난 전문가야. 일단 의학 들어오면 나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다. 쟤는 좀 못 고치는 의사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 관점에서 신분 차별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옛날식으로 남존여비 이런 식으로 공론적인 신분 차별을 하면 안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관점에서 신분 차별하면 뜬다. 백만 관객이 온다. 그래서 일본 영화는 천만 관객이 안 오는데 한국 영화에는 천만 관객이 오는 이유는 한국 영화에는 아직 신분 상승이라는 어떤 것을 쥐고 있다고. 일본 영화는 다 허무해. 한국 영화는 신분 상승을 시키고. 그래서 관객을 신분 상승시켜주는 게 정답이다. 여기까지.